자, 반갑습니다. 수학킬러 김킬러입니다.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수학을 한번 다 뽀겨서 한번 죽여봅시다. 지난 시간에 34쪽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늘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방금 5분 전에 찍었으니까 35쪽, 36쪽을 하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줄 겁니다. 숙제는 제가 온라인으로 줄 수도 있어요. 파일을 보내줄 거면은 파일을 보내주면 여러분이 출력을 해서 숙제를 하시고 저한테 다시 내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체통 같은 데 넣으면, 학원 우체통에 넣으면은 제가 가져다가 채점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숙제 검사를 해도 되고. 근데 온라인으로 받기 힘든 학생들은 이야기하면 제가 직접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우체통에 넣어드릴게요. 자, 35쪽 부등식의 활용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번에 1번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커나 같다의 증명. 어떤 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단 말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어떤 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단 말이야. 그럼 어떤 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은 우리 반의 아이들은 키가 150보다 다 커나 같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증명해야 돼?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애가 키가 150보다 더 큰지 작은지 보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애가 키가 150보다 커. 그러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키가 150보다 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커나 같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끝나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이해가 쉬워.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하고 gx의 관계가 이런 것이 성립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fx가 0보다 커나 같다. 이걸 증명 어떻게 한다고? 최소가 0보다 커났다. 이렇게 되면 끝난다 했죠. 자, 두 번째 2번 fx하고 gx 어떤 구간입니다. 실수 전체가 아니라 fx하고 gx의 관계가 이런 것이 성립한다.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1번으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자, 얘를 gx를 쏙 넘겨. 그러면 fx-gx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fx-gx를 hx라고 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hx가 0보다 커나 같다 얘를 증명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hx라고 하는 i가 최대와 최소를 갖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최대 또는 최소가 있을 때 그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hx는 0보다 커나 같죠. 그렇잖아. 최소가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커나 같으면 그 말은 이게 성립한다는 말이고 요 아이가 성립한다는 것은 바로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증명이 끝납니다. 즉 1번을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거야. 뭐냐?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려면 어떤 특정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 뭐가 가정돼야 되냐면 특정 구간 어떤 닫힌 구간 A, B라고 합시다. A, B에서 연속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여기에서 뭐도 해줘야 되냐면은, 다시, A와 B의 개구간 A, B에서, 열린 구간 A, B에서, 과연 얘가 미분 가능이냐를 좀 볼 겁니다. 왜 미분 가능을 볼 거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1번 fx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 했잖아. 첫 번째는 완전제곱 이용하는, 두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 값을 이용하는데 그 값은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봐야 돼요. 미분이 안 되면은 세 번째 방법을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얘를 실제로 이런 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3차 이상에서는. 즉 미분 가능성을 봐야 돼. 그런데 다 됩니다. 왜냐면은 fx가 미분 가능이고, 그쵸? 이거는 문제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쵸? fx가 미분 가능이고 gx가 미분 가능이면은 fx-gx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미분 가능해요. 전부 다 미분 가능입니다. 연속도 마찬가지죠. 물론 분모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정도 내용 알고 있으면 끝나요. 왜냐면은 얘가 3번은 뭐냐면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4번은 뭐냐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건 부등호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 자체는. 그러면 얘는 뭐가 좋아했어? 얘는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끝날 거 아니야. 우리 반의 애들은 전부 다 키가 19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애가 190보다 작으면 끝나요.
이 내용.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할까? 얘 쏙 넘어가서 f-g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를 h라고 두고 h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아이죠. 똑같습니다.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커나 같다일 때, 자, 특정 구간에서 부등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 같다. 자, 이것이 성립함을 한번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0보다 커나 같은 구간에서 이 i가 0보다 커나 같게 되려면 이 a이를 우리 fx라고 둘게요. 이 fx가 0보다 커나 같게 되려면 이 fx의 최소가 존재하는지를 보고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 최소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과정을 거치면 끝나요. 그게 우리 작전이야. 그러면 fx의 최소를 보기 위해서 바로 개형을 볼 겁니다. fx의 y = fx죠. fx의 그래프 개형, 이 함수의 개형, 3차 함수의 개형,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미분해서 볼 수 있겠죠. 그쵸? 왜? 증가 감소를 알면 되니까. 미분했더니 뭐야? 6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야? 6x를 묶어내면 끝나잖아.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즉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 우리는 뭘 갖는다는 걸 알게 되겠어요. f'x가 근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됐고, 따라서 f' = 0인 경우가 f'x = 0인 경우 이 경우에 x가 바로 0 또는 1입니다. 그러면 0 또는 1에서 우리는 그 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살펴봐야 돼. 얘네 둘이가 반드시 100% 그 값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0, 1. 자, x가 0보다 작을 때 f'과 fx를 볼 건데 0보다 작은 지역 마이너스 10 이런 거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양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f'0는 당연히 제로고 f0는 fx가 얘니까 f0는 1 되겠네요. 1. 자, 0하고 1 사이에 2분의 1 넣어볼 겁니다. 2분의 1 넣어봐. 양수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음수. 따라서 얘는 음수가 되고 감소입니다. 감소. 자,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극대가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왜? 증가다 감소하니까. 자, 그리고 1일 때는 제로가 되고 f'1은 당연히 제로고요. 그 다음에 f1은 1 넣어봐봐. 뭐가 돼? 2 마이너스 3, 1, 제로. 얘도 제로가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에는 뭐 플러스 10 이런 거 넣으면 됩니다. 플러스 10 같은 거 넣어봐봐. 그러면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되고, 따라서 증가가 되니까 얘가 이제야 극소가 된 거야. 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쵸?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얘도 극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다 그렸어요. 싹 다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여기가 x = 0입니다. 자, 여기가 x = 1이에요. 자, 여기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의역이 어디냐? x가 0보다 커나 같은 지역이야. 그런데 x가 0인 지역 여기니까 x가 0보다, 즉 y축이죠. 0보다 커나 같은 지역에서 이 아이가 이 fx가 0보다 커나 같냐? 끝났죠, 이야기. 왜? 여기서 얘 0보다 큰 지역에서 최소가 누구야? 최소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와 양 끝점, 여기는 끝점이 없습니다. 얘는 둘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얘가 최소가 되겠죠? 당연하죠. 얘가 얘보다 더 작을 수는 없잖아. 왜? 감소한 값이 얘니까. 그쵸? 자, 따라서 최소값은 최소예요. 최소값은 누구야? f1인데 얘가 제로고, 따라서 얘는 0보다 커나 같으니까 결론이 뭐가 된 거지? 최소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면 최소가 0보다 커나 같으면은 다른 애들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돼서, 따라서 뭐 2번 할까요? 2번 뭐 이 아이는 따라서 증명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그쵸? 자, 최소가 0보다 커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이 필요한 거야. 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기 위해서 미분이 필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자, 그리고 유제
7번하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유제 8번은 한쪽으로 다 넘기면 돼요. 유제 8번은 다시 말하지만은 한쪽으로 좌변으로 싹 다 넘기든 우변으로 싹 다 넘기든 상관이 없어요. 한쪽으로 넘기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36쪽. 자,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와 가속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두려움이 드는 게 뭐냐? 중학교 2학년 때 뭐 나오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짜증나죠. 왜? 농도하고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1차 함수 활용, 1차 부등식 활용에 나오니까 굉장히 짜증나는데 여기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속도와 가속도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 나올 가능성도 매우 작고 나와도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 왜 그러냐? 여기서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데피니션만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자, 먼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36쪽에 그 네모 5번 속도 가속도 문제만 내용 한번 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예요. 위치 X를 우리 FT라고 합시다. T는 시간이야. 1초, 2초, 3초, 4초 이런 보통 초 단위입니다.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FT = X, FT X 얘가 위치예요. 위치라고 했을 때 우리 속도와 가속도를 우리 정의를 해줄 겁니다. 자, 속도는 뭐냐? 속도라고 하는 애를 우리 V라고 속도라고 하는 아이를 보통 V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V는 뭐냐? F'T예요. 이게 끝이야. 이 정의예요, 정의.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얘 이름, 속도의 이름은 F'T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보통 A라고 표현을 하고 A라고 하는 애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2번 미분합니다. 즉, 이 속도를 미분한다는 거야. 즉, V'T인데 얘도 물론 속도도 V'T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도 AT고요.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전부 다.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물론 우리 이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배우지 않았지만 F'T라고 해도 됩니다. 왜? 얘를 한 번, 2번 미분해라. 얘가 2번 미분해라. 그런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이 기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게 끝이야. 자, 왜 이게 이렇게 쉽냐? 문제 예제 5번 봐봐. 이게 끝이에요. 실제 내용이 끝이에요. 자, 예제 5번.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잘 출제도 안 돼요.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인데 이 X가 뭐라고 나와 있냐? T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자, 얘가 위치입니다. 위치. 자, 위치가 나오면 우리 바로 뭐 할 거냐? 1번 속도를 구해볼 거야. 속도는 보통 V라고 표현을 하고 V라고 하는 애는 이 X를 미분, 즉 얘를 T에 관한 함수 FT라고 넣었을 때 F'T입니다. 이거는 뜻이에요. 뜻, 정의, 데피니션. 그 F'T는 뭐예요? 3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현재.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은 1번이 뭐냐? T = 4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2번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간 얘를 구해라 라니까 이거 뭐 인수분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가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A입니다. A는 뭐냐? V를 미분한 거예요. V를 미분한 건데 얘는 뭐야? F'을 2번 미분한 거죠 결국에. 자, 따라서 얘는 6T-8입니다. 얘를 다시 미분하면 돼요. 그게 끝이야. 그게 가속도야. 그럼 문제를 2번이라고 줬고요. 그 문제를 봅시다. 괄호 1번. T = 4. T가 4일 때 V4와 그 다음에 A4. 얘네 둘이가 뭐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이거 뭐야? 그냥 대입해가지고 함수값 구해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죠. 따라서 V4라고 하는 라인은 F'4가 되고 F'4는 뭐야? 4, 4, 10, 숫자 크네요. 16 곱하기 3 하면 뭐죠? 16, 3, 6, 30, 48. 그 다음에 4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이니까요. 얘는 몇이죠? 16, 13이네요.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초일 때 딱 그 순간에, 왜? 이건 순간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 F'이니까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 순간에 4초가 되는 순간의 속도는 13이다. 그런 의미인 거야. 자, 그 다음 AT는, A4는 뭐냐?
4 넣으면 되겠네요. 6, 4, 24. 24에서 4 뺐으니까 24에서 8을 뺐으니까 뭐예요? 16.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속도에 대한 가속도 4초에서의 순간 가속도인 거야.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때가 몇이야? 순간 가속도가 16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P가 운동 방향 바꿀 때, 자,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정의대로 그냥 미분만 해주면 되니까, 미분하는 거 쉽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P가 운동 방향 바꿀 때, 자, 운동 방향의 변화.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건 뭐냐? 요런 겁니다.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전 정반대 180도 반대로 가는 것을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꿨다고 치면 바뀌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속도 V가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왜냐면 여기서 한번 멈춰야 될 거 아니야. 뒤로 가려면은 여러분 앞으로 막 가다가 뒤로 가려면 한번 딱 멈췄다가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멈췄다가 뒤로 가야 되는 거야. 멈췄다 속도가 0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운동 방향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은 V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자, V가 제로라는 것은 V가 누구야? 얘잖아. 얘가 제로라는 거야. 즉 미분한 함수의 해를 구해라. 맞죠? 해를 구해라고 똑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얘는 뭐야? 인수분해 되네요. 아까 인수분해 해놓을걸. 자, F'T, 그냥 V라고 적을게요. V는 3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인데, 이 아이는 3, 1, 3, 1,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얘는 3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3. 따라서 t라고 하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은 뭐냐? 이거 후진이죠. 후진이래요. 과거로 가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왜? t는 시각이니까. 따라서 얘는 3이 되겠습니다. 3. 즉 3초 뒤에 쭉 가다 3초 뒤에 탁 멈췄다 뒤로 가는 거야. 이게 이러한 위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함수 활용해서 미분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세요. 저는 핸드폰을 끌어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적분 들어갑니다. 적분 42쪽. 자, 적분이란 건 뭐냐? 지난 시간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분은 면적이에요. 면적.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 면적 어떻게 구할 거냐? 과거에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이제 면적을 구하려고 보니까 제일 똑똑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자르자. 잘랐더니 뭐야? 여기 사각형이 생겨. 사각형의 우리 면적은 구할 줄 아니까 여기 면적 구하자는 거야. 근데 사각형 아닌 애가 있는 거야. 요런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얘 사각형 아니잖아. 그러면 얘 이렇게 사각형이 아닌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더 잘게 잘라주자. 그러면 사각형이 생기더라.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자르는 것을 뭐 하면 돼? 무한히 많이 자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적분은 그래서 극한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적분을 계산하는 것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적분 자체를 이해하는 거, 적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도는 공부를 약간은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거의 적분 계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분 자체를 미분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 계산 방법. 미분의 정의를 우리 하진 않잖아요. 이 방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분의 방법만 공부를 하면 돼. 적분하는 방법, 스킬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42쪽에 1번 부정적분의 정의.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 스몰 fx, 즉 라지 f'x 이퀄 스몰 fx일 때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파란색하고 다른 색으로 해서 여기 빨간색. 자, 여기 빨간색과 여기 세로 하나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큰 대문자로 적겠습니다. 대문자 fx를
뭐 5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적었을 때 스몰 fx 적고 스몰 fx를 10x 마이너스 2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스몰 fx가 되잖아. 그치?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됐잖아. 이것일 때 라지 fx를 스몰 fx의 한 개의 부정적분, 하나의 부정적분이라고, 한 개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한 개의 부정적분이란 무슨 말이냐? 그냥 부정적분이면 부정적분이 왜 한 개라고 말하냐? 왜냐면은 미분에서 스몰 fx가 나오는, 미분에서 얘가 나오는 애들은 겁나 많아요. 무한개가 있습니다. 무한개. 그 중에 한 개라는 거야. 자,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라지 fx는 요거지만 라지 f1x를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 5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얘 미분해도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 4, 5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 미분해도 얘가 됩니다. 왜? 상수는 날아갈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제끼고 생각한다면은 무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라지 fx를 스몰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의 부정적분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즉 부정적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하나 미분해서 다른 게 나왔을 때, 라지 fx 미분해서 스몰 fx 나왔을 때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우리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쵸? 자, 부정적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기호예요, 기호. 자, 얘는 기호, 표기법. 자, 요렇게 하나 적고요. s를 길게 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fx 적고 뒤에다가 dx를 적어요. dx. 사실 이거 미분계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우리 뭐라고 적냐? 라지 fx 하나 적고 더하기 c. 반드시 적어야 돼요. 더하기 c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 아이를 우리 뭐라고 읽냐면은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 영어예요, 영어.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 영어입니다. 자, 인테그랄 fx dx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누구나 그렇게 읽습니다.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일 때 여기 c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상수는 막 바뀌어도 되거든. 그리고 얘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바뀌어도 되니까. 어쨌든 기호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고? 인테그랄 fx dx. 얘 사실 미분에서 나오는 기호긴 하지만 얘는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다. 변화량, x의 변화량. 어쨌든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적고 이때 이 i는 라지 fx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분하고 이러한 부정적분과 미분의 어떤 관계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밑에 2번. 자, 괄호 1번.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우리 뭐가 성립하냐?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는 것은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d dx라고 하는 것의 기호, 여기다 잠깐만 적으면요. dx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d dx fx 보통 이렇게 적거든. 사실은 얘랑 같은 애가 누구냐면 f'x예요. 얘는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dx 분의 d 아니에요. 이거 분수가 아니거든. 물론 분수처럼 쓸 수 있지만 이거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얘는 분수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사실은 dx
dfx가 되어서 이건 밑에부터 읽어요. dx dfx라고 읽습니다. d dx fx를 읽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원래는 분모부터 읽는 거, 분모는 아니지만 밑에부터 읽습니다. 이거 분수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갑자기 분수가 아니다. 근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으면 가짜예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기호로서 뭐냐, 얘 둘이 같은 의미야. 즉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야 2x 더하기 y야, 얘가 fx야. fx 그러면은 선생님이 dx dx 뭐 dx dy 그건 마음대로 읽으세요. 이 fx는 뭐냐? 얘는 뭐예요?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거니까 얘는 2입니다. 2. 그쵸?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어봐. 이건 뭐냐면은 fx를 y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인 거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얘 1입니다. 1. 자,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냐?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면 y는 x에 관해서는 상수예요. 상수. 그쵸? 왜 x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해서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야, 미분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뭐야? y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 y가 변하고 있고 x는 y에 관한 변화량이 하나도 없잖아. 얘는 상수하고 같은 거야, y에 관해서.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됩니다, 미분하면. 그래서 1 됩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기호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은 사실은 얘인지 우리 모르는데 통상 이렇게 적었다, f'x라고 적었다 그러면 x에 관해서 미분했구나 라고 우리 통상 적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호 ddx라고 하는 애, 자, ddx라고 하는 아이는 뭐라고? 얘는 미분을 x에 관해서 미분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dx 뭐 dx ddx 뭐 아무튼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ddx예요. ddx 인테그랄 fx dx. 자, 이 아이는 뭐냐면은 그 스몰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한 다음에 x에 관해서, 얘도 x에 관해서 적분한 다음에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인 거야. 자,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적분한 결과가 누구야? 라지 fx잖아. 라지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뒤에 플러스 c가 있겠죠.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이겁니다. 얘잖아. 따라서 뭐야?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라지 fx 더하기 c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 거냐?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 간단하게 예를 든 거, 얘네 둘이 한번 살펴볼게. 얘네 둘이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라지 fx를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스몰 fx를 10x 마이너스 2 자 라고 뒀을 때, 자, 지금 얘는 뭐가 된 거냐면은 지금 요 의미야.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야. 누구를? 인테그랄 10x 마이너스 2를 x에 관해서 적분한 결과를 x에 관해서 다시 미분한 것은 뭐와 같냐? 누구하고 같냐면은 즉 라지 fx, 즉 5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거기다 물론 플러스 c가 있죠. 이 아이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와 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둘이가 같으니까. 여기다가 뭐 한 거예요? x에 관한 미분만 붙여준 거밖에 없잖아. 양변을 똑같이 미분한 거예요, x에 관해서. 그러면 우린 얘는 됐고 이 아이는 됐고 좀 두고요, 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이건 계산이 되거든. 얘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때문에 계산을 못할 것 같지만 이 아이는 계산할 줄 압니다. 왜? 다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x에 관해서 미분해봐. 그럼 뭐가 돼? 얘는 10x죠. 얘는 마이너스 2고 1 제로가 되고 c 제로가 되겠죠. 왜? 상수니까. 상수는 제로가 됩니다. 얘네 둘 다 미분하면 제로죠. 자, 따라서 10x 마이너스 2가 됐는데 10x 마이너스 2 어디서 봤네? 누구예요? 얘. 즉 얘는 fx가 되겠죠. fx. 그렇죠? 자, 따라서 결론. 따라서 인테그랄 fx dx를 어떻게?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원래 함수가 나옵니다.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조금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fx를 미분을 먼저 해볼 거야. 좀 뜬금없죠? 스몰 fx를 미분하면 라지 fx 미분하는 게 아니라 스몰 fx를 미분한 다음에 이 아이를 적분할 거예요. 얘를 적분할 거야. 그럼 뭐가 나오냐라는 거야. 자, 얘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얘를 다시 미분해봐. 10 되겠죠? 10. 얘 미분하면 10이잖아. 그치? 10x 마이너스 2니까 미분하면 10이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는 x에 관한 미분이니까 x에 관한 미분 얘하고 똑같다 했죠? 얘랑 둘이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즉 f'x가 될 거고 따라서 이 아이는 인테그랄 얘 10dx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이라고 하는 그냥 상수 함수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10dx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자, 이 관계를 봐봐.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인데 얘네 둘이는 뭐야? 부정적분이라 했어요. 부정적분.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고 즉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라지 fx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나오면 라지 fx는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즉 부정적분으로 정의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미분하면은 이제 10x가 나올 거냐? fx. 그죠? fx 미분하면 10x래요. 미안해요. 숫자 10 나오겠죠. fx를 미분하면.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fx를 미분하면 10 나오니까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한 경우에는 미분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적분한 경우에는 fx가 나온다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뭘 하나 해줘야 돼요. 플러스 c가 붙습니다. 왜냐면은 얘를 미분해도 fx를 미분해도 10이라는 애가 나오지만은 그쵸? 근데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c fx에다가 더하기 3 이런 거 미분해도 10 나오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 이번에는 미분 먼저 하고 끝에 적분을 해주면 얘는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그쵸? 적분상수 c가. 얘는 적분상수예요.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은 무슨 관계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의 부정적분이겠죠? 이 아이 fx를 미분한 것, 즉 f'x 입장에서 본다면은 스몰 fx는 f'x의 한 부정적분입니다. 그쵸? 똑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에서 얘를 미분하면은 즉 이 아이를 미분하면은 얘는 누구예요? f'x래요. 얘가 아니라 얘죠. 얘가 라지 f'x가 되는 것처럼 그 스몰 fx를 미분한 스몰 f'x를 미분한 결과가 여기 있는 거. 얘는 둘이가 같은 의미죠. 개념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예제 1번을 안 하고 그 43쪽을 해서 예제 1번, 2번을 같이 풀 겁니다. 왜냐면 이거 같이 설명을 들어야지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자, 그러면 43쪽. 자, 3번. 다항함수 y 이꼴 f의 n제곱, y 이꼴 x의 n제곱, 얘의 부정적분, 적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적분하는 방법. 자, 그럼 적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자, x의 n제곱을 x에 관해서 적분해라. 그러면 결과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예요, 결과. 물론 적분상수 c 붙고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가장 기초야. 기초입니다. 기초. 자, 적분을 하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3x 제곱 하지 말고요. 바로 x 세제곱 합시다. x 세제곱 dx.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냐면은 사실은 3 더하기 1분의 1 x의 3 더하기 1 더하기 c.
즉 얘는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 자, 이 검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 있잖아. 즉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c를 얘를 미분했을 때 그 결과가 얘 x 세제곱이 나오냐, 얘가 성립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게 바로 이 관계니까. 그치? 봐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냐, 얘를 미분했을 때 이 아이가 나오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냐, 이게 이제 기호로 표현한 이제 이 적분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를 미분했을, 요만큼을 미분했을 때, 즉, 얘 노란색을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나오죠. 왜? 4 뚝 떨어지면 4분의 1 곱하기 4에 곱하기 x에 4에서 1 뺀 거. 그 다음에 c는 미분하면은 제로입니다. 제로. 자, 4분의 1 날라가고요. 따라서 얘는 뭐야? x의 세제곱. 얘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자, x의 n제곱은 미분하면 뭐가 돼? 얘는 미분을 하면은 n분의 1의 x의 n-1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적분을 하면 뭐가 되냐?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 이렇게 적을걸. x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 자, 이 아이를 미분하면 n분의 1의 x의 n제곱,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이 아이를 적분해도 얘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 이야기입니다. 즉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거야. 자, 이쪽은 이해가 안 되면 몰라도 돼요. 얘는 지금 당장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얘만 이해하면 됩니다. x의 n제곱을 적분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얘를 미분했더니 뭐가 된 거야? 얘가 된 거잖아. 왜? n 플러스 1이 뚝 떨어져 봐. 그러면 얘네 둘이가 약분이 되고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n제곱. 그쵸? 즉 미분의 적분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이 되는 거야.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서로 역관계가 된다.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이런 게 성립된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실제로, 문제 풀기 전에 부정적분의 성질 요거 하나 알아야겠죠? 성질 1번. 우리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질이란 것은. 자, 인테그랄 k의 fx dx. 얘는 이 k라고 하는 애는 x에 관한 적분이니까, x에 관해서 적분하니까 k는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k의 인테그랄 fx dx. 자, 두 번째. 미분도 마찬가지죠. fx에 관해서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할 때 k는 상관없으니까. 연속도 마찬가지고요. 극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밖에 나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얘는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 이 각각이 됩니다. 각각 됩니다. 얘가 마치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자, 극한도 마찬가지. 함수 극한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각각 분배법칙처럼 쓸 수 있고, 그 함수의 연속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처럼 쓸 수 있고, 미분 가능도 분배법칙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분도 마찬가지야. 분배법칙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 안 됩니다. fx, gx, dx. 얘와 인테그랄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얘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누기 인테그랄 gx분의 fx. 얘도 인테그랄 gx, dx 분의 인테그랄 fx, dx. 얘도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자, 따라서 우리는 요만큼만 돼요. 요건 좀 주의해야겠죠. 얘 안 됩니다. 안 돼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 1번과 2번을 풀어보고, 자,
잠깐 쉬었다 하고, 물론 요거 뒤로 영상을 제가 찍겠지만 여러분한테 영상을 제공해서 주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라는 고민도 조금 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나가면 안 되고 숙제가 좀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적분을 싹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1시간만 더 하면은 사실 끝나긴 하는데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가놨기 때문에 이미. 예제 1번. 함수 fx에 대하여서 자, 인테그랄 fx dx가 뭐가 되냐면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일 때 f1 더하기 f2 f1 더하기 f2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와 이 아이의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얘를 뭐 C는 빼고요. 뭐 그냥 의미상 뭐 C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C를 빼고, 자, 얘를 우리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는 것 뿐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안 적어요, 자세하게. 자, 라지 fx, 얘를 라지 fx라고 둔다면은 우리 무슨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냐면은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정의야, 정의.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은 얘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정의, 데피니션이에요. 따라서 우리 fx 구할 수 있죠. fx는 뭐냐? 얘를 미분한 거야, 얘를. 근데 c 있든 없든 사실 상관없는데 c 전체까지 싹 다 미분해버리면 끝납니다. 방금 봤잖아. 그쵸? 얘가 c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얘 미분하면 그냥 10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C를 넣든 안 넣든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렇게 그냥 다 넣어놓을게요. 여러분 앞으로는 C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우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미분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우변에 있는 모든 것을 미분하면 됩니다. 우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잖아. 좀 황당하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따라서 F1은 뭐야? 1 넣어봐. 3 더하기 6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F2는 뭐예요? 4, 3, 12 더하기 뭐죠? 12 더하기 4. 자, 따라서 두 개 더하면 F1 더하기 F2는 얘는 13이고요. 얘는 27이네요. 그러면 39. 두 개 더하면 39 이렇게 되겠습니다. 39가 없네요. 28이네요. 미안합니다. 28이고요.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숫자를 잘못 더했네요. 41. 그렇죠? 41 되겠죠? 41. 맞죠? 41 되겠습니다. 답 2번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뭐만 알고 있으면 뜻만 알고 있으면 돼. 수학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의만. 자, 다음 예제 2번. 자, 예제 2번까지 하고 여러분 여기 부분까지 숙제를 좀 하세요. 43쪽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시간만 더 44에서 46까지 3페이지 정도를 나가고, 이거는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에 정분을 도함수 활용해 적분을 끝내면은 좀 그러니까 대면 수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제 숙제가 좀 나갈 테니까 숙제도 좀 하세요. 그리고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되면 또 질문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예제 2번 요거 하고 영상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y = fx 위의 점 이제 x,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어. x, fx 이것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쵸? 이거에서의 뭐 이렇게 해야지 좀 국문법적으로 매끄럽죠?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얘가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일 때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은 f 마이너스 1이 이거 2고 f 마이너스 1이 3일 때
f-1이 3일 때 요거 쉬고 조금만 지울게요. 이것이고 f-1이 3. 자, 이렇게 되었을 때 f1이 뭐냐? 자, 이것일 때 f1의 값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이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뭐야? x에서 얘는 상관없고요.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f'x입니다. f'x는 뭐하고 같냐면은 f'a하고 의미가 같아요. f'a는 뭐야? x equal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쵸? f'a라는 것의 뜻이야, 뜻. 기하학적 의미가 x equal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는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 x equal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x equal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f'x. 즉, 얘가 f'x가 되고, 따라서 f'x는 6x제곱 더하기 2x-3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f'x가 6x제곱 플러스 2x-3이니까 얘의 부정적분을 하나 구할 수가 있잖아. 얘의 부정적분은 누구야? fx예요, fx. 그쵸? 얘를 미분하면 얘, 미분한 아이를 적분하면 얘. 자, 얘를 미분하면 얘, 얘를 미분된 아이를 적분하면 다시 자신, 미분된 얘를 다시 적분하면 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적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해주면 돼요. 자, 일단 6, 요건 좀 자세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6은 됐고요. x제곱을 적분해주면은, 얘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냐? 2 더하기 1분의 1, x에 2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즉 3분의 1 x 세제곱이 되는데 3분의 1 x 세제곱 미분해봐. 그러면 3이 떨어지면서 3분의 1 없애주잖아. 그리고 x의 제곱이 되니까 x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를 미분하면은 6x 제곱, 즉 무엇을 미분하면 x 제곱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 돼. 누구를 미분해야 x 제곱이 될까? 걔는 누구냐? 3분의 1 x 세제곱이었다는 거지. 자, x 제곱은 얘를 미분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미분하면 얘가 되더라. x 제곱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x 제곱을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이더라. 자, 두 번째 더하기 2에 그러면은 누구를 미분하면은 x가 돼요. 누구를 미분하면 당연히 2분의 1 x 제곱이죠. 자, 2분의 1 x 제곱을 미분하면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당연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은 있고 뒤에 곱하기 1이 있는데 이 누구를 미분하면 1이 돼요? 이거 너무나 쉽잖아. x 미분하면 1이잖아. 이건 뭐 적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더하기 반드시 적분상수 c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라 했어요.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이거 안 붙이는 순간 틀려요. 그냥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냥 무조건 거의 99.99%는 틀렸다고 보면 돼요. 왜 얘가 적분상수가 0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 문제 줄 때는. 자, 좀 정리해 봅시다. 따라서 fx는 얘네 둘이가 2x 세제곱, 얘네 둘이 날라갔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검산 해봅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검산 배웠지만 자, 이 아이를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뭐야? 얘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6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x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은 얘는 x는 날라고 마이너스 3 c는 제로. 됐네요. 그쵸? 그러면 잘 됐네. 얘를 미분하면은 이 아이다. 그러면 이 미분된 아이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미분과 적분의 관계. 자, 그런데 이 c는 어떻게 구하냐? 얘 가지고 구합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 이때 두 번째 3은 누구야? f-1이잖아. f-1이 3이잖아.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뭐가 되지?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3은 날라갔고요. 그럼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c는 뭐예요? 1이죠. 1. 즉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fx가 완벽하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가 아니고 더하기 1 이렇게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정의가 됐으니까 따라서 답 f1이라고 하는 애는 2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더하기 1 따라서 1, 답은 1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아이를 미분했으면은 그 미분된 아이를 다시 적분하면 그 자신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x제곱을 적분할 거야. x제곱을 적분하면 누구를 미분하면 x제곱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누구를 미분하면 x제곱이 나와요? 3분의 1 x세제곱. 얘를 미분하면 x제곱이 나오잖아. 누구를 미분하면 x가 나오는 거야? 2분의 1 x제곱을 미분하면은 x가 나오는 거잖아. 그게 적분이죠, 적분. 그렇죠?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이 적분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일단 숙제를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요거 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숙제를 주는 게 또 추가가 있어요. 추가로 내가 뭔가를 또 줄 거야. 그거는 집에서 출력을 하든지, 출력을 만약에 못하면 내가 파일로 보내줄게. 출력을 못하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뭐 내가 갖다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학원에 그냥 와서 받아가세요. 1층에서. 학원 못 들어옵니다. 자, 일단 숙제는 뭐냐. 우리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갔죠? 그쵸? 많이 나갔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32쪽에 유제 1번부터요. 32쪽부터요. 37쪽에 기본 핵심 문제도 포함해서 쭉 단원 종합 문제 포함해서 쭉 다 푸시고요. 그리고 41쪽에 수능 맛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은 내가 다 풀이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43쪽, 32에서 43쪽까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파트에서의 숙제를 따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영상, 여러분이 보는 해당 영상 밑에 질문 몇 쪽에 몇 번 정확하게 해야 돼. 몇 쪽에 몇 번 문제라고 정확하게 댓글을 달면은 뭐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든 영상으로 찍든 어떻게든 내가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바로 즉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요거 말고도 다른 학년도 영상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43쪽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교재는 한 번만 더 수업을 하면은 내용이 끝납니다. 진도가 다 나가요. 여러분 수학 2를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배웠어요. 중간고사 이상 뭐 기말고사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끝내고 다시 우리 뭘 할 거냐? 개념 원리하고 RPM을 들어갈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센 수학 안 합니다. 개념 원리와 RPM 들어갑니다. 그때는 개념 원리 RPM 들어갈 때는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고 많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 참, 여기다가 교과서도 여기 파트 다 푸세요. 교과서는 책에다 풀지 말고 공책에다가. 그리고 개념 원리학 RPM 들어가면 어려워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원하는 학생에 의해 한해서는 자유스토리를 할 거야. 마더텅을 할까 생각인데 그냥 자유스토리가 마더텅은 시커매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유스토리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유스토리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유스토리로. 그래서 자유스토리로 이제 내가 뭐 A 파트에 몇 번까지 잘라서 줄 테니까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2 부분에서 자유스토리 같이 들어간다. 여러분 아시고요. 이번 주에 이 숙제 과제가 다 끝나면 다음 주에는 갑자기 엄청 빡세지겠죠. 여러분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지금 조금 늘어졌다고 생각하면 빡세게 해야 되니까 좀 쪼아야 될 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저한테 항상 고민 상담하세요.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최대한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학킬러 김킬러였습니다.